아침에는 두부랑 각종 나물들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만들 때도 딱 1인분만 해서 본인 드실 만큼만 하시죠. 다행인 건 저한테 시키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만드세요. 제가 만들면 소금이랑 설탕을 넣을 수도 있으니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주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소금과 설탕을 놓아두긴 합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어머님은 아침 식사 후 운동 나가셨다가 늦은 점심으로는 두부랑 고등어 같은 생선류를 드시고요. 어디 잡혀있다가 풀려나신 것도 아닌데 두부를 엄청 찾으세요. 반면에 밥이나 국수, 탄수화물 같은 건 쳐다도 안 보십니다. 명절날 떡국 차려드려도 국물 한 숟가락 안 하시고 밀어내시더군요. 탄수화물 끊고 지내신 지는 거의 10년도 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절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는 거라며 마치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처음엔 힘들고 빡빡해도 나중엔 다 가능하다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아주 근엄하게 말씀하셨지만 들을 때마다 저는 어머님의 그 대단한 절제력으로 며느리도 좀 끊고 지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었죠. 몸이 어디가 아파서 저렇게 드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소에 관리를 엄청 하십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신데 아마 저보다 더 건강하실 거예요. 어머님은 평생 주부로 집에서만 계셨다고 했는데 저보다 아는 것도 더 많으시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웬만한 인터넷은 다 가능한 세상이니 그렇게 배우시나 봐요. 시댁에서 어머님은 항상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고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정신줄을 풀어놓고 지냈을 시절엔 저에게 시어머님을 본받으라는 소리도 종종 했었죠. 덕분에 저는 친정에서 푹 쉬다 오기도 했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뭐가 문제가 있겠냐고 아파서 골골거리는 것보단 알아서 건강 챙기며 잘 사는 게 좋고 음식 해오라고 귀찮게 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만들어 먹지 않냐고 우리나라 음식 절반이 다 탄수화물인데 본인 스스로 안 먹겠다고 버티면 세상 속편한 일 아니겠냐며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희 남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 앞에서 했었고요. 근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큰 신우 작은 신우가 도망치듯 멀리 떨어져 지냈을까요? 큰 신우는 한의대까지 졸업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저도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마 옷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야 워낙에 마른 체형이시니 두 딸들하고 옷을 같이 입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저 모르는 무언가 살면서 많이 쌓였겠죠. 그때까진 저희 남편이 근처에 있는 자식들 중에서 제일 못 살았던 축에 속했었기에 자주 오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남편까지 큰 신우네 집에 달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결국 큰 신우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자기 남편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면서 제주도로 옮겨버리더군요. 큰 신우 이사 가고 몇 달 만에 작은 신우도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고요. 옆에서 제가 봤을 땐 큰 신우랑 작은 신우 명품 옷이 많은 순서대로 멀리 이사 간 것 같았어요. 저야 뭐 체형이 어머님과 두께도 다르고 높이도 달랐기에 거기다가 명품 옷도 전혀 없었으니 그럴 걱정은 없었네요. 근데 이제 남은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주 찐득하게 어머님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니깐 제가 좀 마음 편하게 내질러 보자면 저희 어머님 젊게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절제하고 덜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못 먹는 만큼 그 빈속을 다른 걸로 채우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저 같은 만만한 사람 기력을 다 빨아드시는 것 같았네요. 옆에 있으면 보통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 깎아내리면서 본인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머님이 딱 그 스타일이었고 저는 옆에서 일방적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참고 사는 만큼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엔 물건 사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옷 사는 걸 제일 좋아하시기도 했고 그 결과 두 딸과 틀어진 거고요. 옷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써보고 아는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았네요. 안마해주는 기계도요. 크기별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다가 결국에는 다 저한테 주세요. 살 빼라고 하면서요. 옷도 입다가 늘어나면 저 주세요. 살 빼서 입으라고. 음식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뭘 사다가 맛없으면 그것 역시 저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 먹고 살 빼라고.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사고 주변에 두면서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휴대폰도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얼마 전에 새로 나왔잖아요. 결국 저희 남편이 사다가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쓰던 건 제가 물려받아서 쓰고 있고요. 남편 돈으로 새 것을 사면 어머님이 좀 쓰다가 저에게 물려주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었어요. 제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저라도 쓰자는 마음에 받은 거예요. 당연히 남편하고도 몇 번 그 문제 때문에 크게 다퉜죠.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주 젊게 사신다며 좋다고 사드리는데 제가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 차례 대판 뒤집고 나서 남편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마음을 놓고 지내길 며칠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마 어머님도 다 아시고 오셨을 겁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지갑을 닫게 되었다는 걸요. 오셔서 오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짧고 굵게 아주 임팩트 있게 치고 나가버리시는데 제 턱 밑에 찰싹 붙어서 저보고 살쪘다, 아이들을 잘못 키운다 이런 소리까진 그동안 내성이 생겨서 점점 버틸만해지긴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는 너무 열이 받고 힘들어서 몸속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당뇨 때문에 오래 고생하시다가 나중에는 신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치료받던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건 아예 드시지 못했어요. 제가 엄마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저 보란 듯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온갖 과일을 종류별로 사다가 놓고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 안 하고 살면 결국 본인 고생이라니까. 제철 과일도 못 먹고 결국 본인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쳐다보면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며 아니 원래 유전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 며느리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평소에 너보고 건강 챙기라고 얼마나 신경을 써줬니. 너도 나중에 며느리 받아서 살아봐라. 며느리 건강까지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나중에 깨닫게 될 거다. 이러시는데 제 인내심줄을 붙잡고 느렸다가 줄였다가 재미있어 보이셨네요. 그때도 저는 분명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자꾸 오시는 거 내가 친정엄마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틀어막고 그러지를 못하는데 당신이라도 중간에서 좀 막아달라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내 옆에서 내 어깨에 모래주머니를 얹혀야 하겠냐고 제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잘 신경 쓰겠다고 미안하다고 해도 그래봐야 하루뿐이었고요. 제가 무던하고 잘 받아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 갈 때마다 어머님이 저를 쳐다봤던 그 표정, 자기는 엄청 우월하고 저와 친정엄마는 미련해 보인다는 그 눈빛, 저도 벼르고 있었죠. 큰 신우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한번 날 잡고 뒤집어야겠다고, 우리 엄마 건강만 호전되면 그래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친정엄마 장례식 마치고 부모님이 지내시던 친정집까지 정리하게 되면서 제 심정이나 주변 환경들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친정 유산 문제는 별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친정 오빠나 올케 언니도 저에게 더 주려면 줬지 못 뺏어서 안달이 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그래도 최소한 기다려는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댁의 불가는 아니더라도 49제 정도는 그래봐야 몇 달인데,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거의 1년 내내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었으면서 아무리 며느리가 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달라도 이 정도로 다를지는 몰랐네요. 친정 다른 재산들은 일찌감치 엄마가 정리해 놓으셔서 수월했는데 상속받은 상가가 좀 오래 걸렸어요. 저야 앉아만 있으면 울던 시기라 친정오빠가 알아서 다 처리해줬는데 그때마다 남편 행동이 참 아쉬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저만 모르고 살았지 남편도 저 모르게 바빴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니랑 둘이서 이곳저곳 어찌나 보고 다녔는지. 상가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저에게 어떤 서류 한 장을 흔들며 웃으시는 겁니다. 이거 고르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면서 요즘에 전기차가 그렇게나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동안 어머님이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했다고, 최근에는 남편 데려다가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계약했다고 하며 저에게 건네는데 자동차 계약서였습니다. 가격은 9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서류에 나와 있는 자동차 가격에서 더 이상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 가격이면 전기로 도로를 달리든 전기로 하늘을 날든 제 상식 밖에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자동차 계약서를 슬쩍 뺏으며 그러시대요. 사람이 늙을수록 더 새롭고 좋은 걸 써야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맨날 입던 거 먹던 거 자기 익숙한 것만 하고 지내면 머리도 굳고 그러다 치매가 오는 거라면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기간 최대한 건강하게 살다가야 자식들 고생도 안 시키는 방법 아니겠냐고 하는데 순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어머님 손에 있는 자동차 계약서를 뺏어다가 다시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제일 아래 구석에 어머님 이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보고 또 보고 있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눈이 퉁퉁 부어 살았는데 어찌나 얼굴이 밝던지 저를 보자마자 상가 건물은 잘 처리했냐면서 제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는데, 그러면서 제가 쥐고 있던 자동차 계약서를 남편도 본 것 같았죠. 그러면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앞에서 자동차 자랑을 하고 앉아있는데 기능이 어떤 게 들어있다, 뭐가 좋다, 보조금을 받으면 얼마까지 할인받는다, 아주 자동차 직원 같았어요.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저희 친정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진 않았습니다. 친정오빠 안부는커녕 머릿속에 아예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은 왜 함께 가신 거냐 했더니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머니이시니까 이번에 자동차 나오면 어머님이 먼저 몇 달 정도 타보셨다가 우리가 물려받으면 된다고. 그동안은 어머님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물려받아서 타고 다닐 계획이라며 세상 태평하게 그런 소리를 제 앞에서 하길래 저도 알겠다고 어머님 좋으시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겐 이미 남 이야기 같았거든요. 남편 행동을 보니 더 그랬고요. 어머님이 저보고 이번에 상속은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시길래 세금 떼고 나면 16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조만간 거기서 몇 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듣자마자 어머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얼마나 재산이 많으셨으면 아직까지 정리 못한 게 남아있냐고 하시길래 그건 아마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도 3달 안에 끝날 거라고 했죠. 남편이 무슨 소송이냐고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네요. 이혼 소송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정 재산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 돌아보며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내가 진작부터 정리해야 할 게 하나 있었다고, 그걸 못하고 살아서 그게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분이고 나이도 많으시니
설득하고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쳐도 당신한테는 내가 기회를 참 여러 번 줬는데 이 정도면 서로 포기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며 말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이 들수록 새 거 쓰시는 게 어머님 건강에 좋다면서요. 이참에 며느리도 신형으로 새 것 하나 드리세요. 부디 건강하고 마른 체형으로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상속받은 상가 정리하면서 제 고향 근처에 지낼 만한 아파트도 하나 찾아봤거든요. 저도 시어머니처럼 제 건강을 위해 절제 좀 하려고요. 그래서 갈라서기로 결정했고 집에서 남편이 보여준 서류가 이혼 서류였으면 더 수월했겠지만 9천만 원짜리 자동차 계약서도 제 이혼 결심에 힘을 보태주었기에 그날 다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께 인사도 야무지게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말리는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신우들도 분명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저에게 문자 한 통 없더군요. 머리 좋은 큰 신우가 제주도로 가버렸을 때 저도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큰 신우보다 어렸을 때 제 나이 40 중반에 털고 나와버렸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려고요. 이제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시어머니 성격에 계약했던 자동차도 그냥 받겠다고 하실 거고요. 빚을 내서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제가 다시 받아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해주신 분들도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